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웅식입니다. 오토헤럴드 편파 시승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준비했습니다. 왜 편파 시승이냐? 요즘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잘 팔리라고, 차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모델들 힘내라고 준비를 한 겁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쉐보레 차 장점이 많습니다. 기본기, 본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쉐보레 차는 이런 기본기나 본질에 가장 충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하체가 갖고 있는 견고한 특성, 또 파워트레인과 트랜스미션에 대한 신뢰, 절대 뒤지지 않죠. 트레일블레이저 작년 LA 오토쇼에서 처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본 첫인상이 요즘 소형 SUV하고 다르게 야성미가 가득했다. 볼드한 자체의 외관의 라인들이 아주 분명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 트림이 크게 프리미어, 액티브, RS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1341cc 2터보 가솔린 엔진에 스위처블 AWD를 포함한 모든 패키지가 적용돼서 3270만원 액티브 모델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트림별 차이가 분명하죠. 라디에이터 그릴의 구성과 패턴, 또 범퍼, 안개 등의 베젤, 또 측면의 플라스틱 가드, 또 후면의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것을 차별화해서 이 트림별 각각의 성격을 분명하게 나눠놨습니다. 액티브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아웃도어 감성을 가장 뚜렷하게 갖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 17인치 스포츠 터레인 전용 타이어, 이 타이어를 보시면 아주 독특한 패턴을 갖고 있죠. 아주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후면에도 액티브 전용 스키드 플레이트로 범퍼 아래쪽을 마감을 해놨는데요. 이게 또 다크 티타늄 크롬이거든요. 다크 티타늄 크롬. 일반 크롬하고 비교해보면 좀 은은한 광택이 좀 화려하게 발휘가 돼서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RS하고 비교하면 이 크롬 마감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소형 SUV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유의 당돌한 실루엣도 보이죠. 특히 루프하고 바디를 투톤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미드나잇 블루에 루프는 퓨어 화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플로팅, 그러니까 차체하고 살짝 분리되어 있는,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루프인데요. 이 차체하고 다른 컬러의 이 C필러 앵글이나 또 끝처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트레일블레이저급 경쟁차 소형 SUV 아주 많잖아요. 크기나 생김새로 보면 기아 자동차 셀토스하고 비슷한데, 동글동글한 다른 모델하고는 외관의 성격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남성적인 강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외관이 갖고 있는 남성적 특성을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보면 선 하나하나가 그냥 그려놓은 것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만 일관성을 갖도록 하면서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겁니다. 도어 안쪽에 모든 라인이나 콘솔에 사용되는 라인들이 꼭 대시보드로 이렇게 딱 모아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 보면 서 있는데도 막 달려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역동적인 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던함이 강조되는 RS 같은 경우 다른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지만, 액티브는 대시보드의 어떤 투톤 말고는 상대적으로 노멀한 색상의 투톤으로 아주 심플하게 구성을 했죠. 도어 안쪽 그리고 시트에는 부분적으로 직물이 사용됐는데 감촉이 아주 좋습니다.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1열은 그렇다 치고 2열에 앉아보면 무릎 공간 여유가 있고요. 또 숄더룸도 부족하지 않아서 3인 탑승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460리터인데 시트 베리에이션이 잘 돼 있어서 2열을 접으면 많게는 1470리터까지 확보가 됩니다. 뭐 짐차가 아닌 이상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크고 작은 스토리지도 잘 갖춰 놨습니다. 도어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큰 페트병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있고, 또 글로브 박스 상단에도 작은 소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컵홀더 사이즈도 괜찮고 콘솔 박스도 이렇게 나눠 놨는데
요걸 이렇게 걷어내면 깊이가 꽤 됩니다. 보통 태블릿, 작은 사이즈의 태블릿 PC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열 쪽에 보시면 바닥에 또 작은 스토리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 같은 거 보관하기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 또 자동차 사실 때 인포테인먼트 같은 컨비니언스 시스템 많이 살펴보시죠.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8인치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커넥티비티 사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경쟁 모델에는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기능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에도 있지만 이게 선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유용한 줄 알면서도 불편해서 잘 안 쓰거든요. 전화, 문자, 음악, 팟캐스트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분명한 장점입니다. 터치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심플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버튼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유저 입장에서 보면 직관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돋보이는 구성입니다.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고요. 차세대 이오나이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편의상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급스러움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모델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이 높이 조절 버튼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도 안쪽에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여성분이나 키가 작으신 분들 테일게이트 닫을 때 좀 높으면 힘들잖아요. 이걸로 적당하게 열리는 높이를 조절하면 이 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도 따져봐야죠. 안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죠. 차체 강도는 동급 최고인 것 같아요. 기가 스틸이라고 그러죠. 이 차체에 사용되는 강판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소재로 알고 있는데 이게 22%나 사용이 됐고요. 고장력, 또 초고장력 강판이 무려 78%나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동급 모델 가운데에서는 이 초고장력 강판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무쇠처럼 아주 튼튼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또 6개의 에어백,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전방 충돌 경고, 전방 거리 감지, 저속 긴급 제동, 보행자 감지하고 제동까지 하는 첨단 운전 보조 사양 적용이 됐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앞차 간격 유지, 또 정지 후 재출발, 구분길 감속과 같은 능동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승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아주 정확하게 작동을 해줬습니다. 클러스터 트립에 보면 또 이런 표시도 떠요. 전방 차량과의 충돌 예상 시간. 이게 왜 있는 거지? 그 음성인식 같은 것들도 아주 기본적인 기능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에는 1341cc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죠.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24.1토크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동급으로 비교해보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어떤 수치를 갖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세팅이 되고 매칭이 됐는지, 특히 바디의 특성과 중량, 스타일, 열 효율성 이런 걸 조화롭게 했을 때 진짜 성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바디 스트럭처가 다른 어떤 모델보다 견고하고 또 중량이 좋기 때문에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아주 경쾌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침대 광고 보셨죠? 그 광고처럼 거칠게 몰아도 균형 유지가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SUV 같은 차종은 조금만 차체의 균형이 어긋나도 험하게 운전을 하면 좌우 전후가 따로 노는 듯한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트레일블레이저는 4개의 바퀴, 또 차체 어느 한 부분도 따로 노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차체가 그만큼 견고하고 잘 깨맞춰 놨다는 거겠죠. 또 지금 이 차는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 스위처블 AWD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보통 고정 배분 방식의 사륜 시스템 같은 경우 전륜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료를 낭비할 수가 있는데, 스위처블 AWD는 주행 중에도 전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트레일블레이저는 이를 통해서 스포츠 모드, 스노우 모드, 또 사륜 모드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또 스포츠 모드 변별력도 아주 분명합니다. 스티어링 휠 담력, 또 9단 자동 변속기의 이 패턴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경쾌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9단 자동 변속기, 이 다단 변속기다 보니까 변속감이나 변속 질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죠. 이 작은 차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러니까 엔진 소음을 상쇄시켜서 정숙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후명 윈드실드까지 적용이 돼서 아주 조용합니다.
서스펜션은 동급 최초로 제트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됐는데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뒤에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 봤거든요. 토션빔을 기반으로 해서 좌우를 연결하는 횡 방향의 링크가 하나 더 추가된 구조인데요. 이렇게 Z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토션빔의 단점인 코너나 노면 충격에 민감한 그런 걸 좀 최소화해 놨기 때문에 후륜 트랙션이나 뭐 차체 바운스나 뭐 진동이나 쏠림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줘서 승차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노면의 어떤 잔진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승차감이나 실내의 어떤 정수성 같은 데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거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코너에서 제가 한번 코너에서의 어떤 그 반응 같은 것들도 거동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제가 지금 오프로드, 그러니까 비포장길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포장길에서 보면은 어떤 잔진동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억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잔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친 노면 같은 것들은 충분히 어떤 서스펜션 하나만으로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까 코너에서의 어떤 차체 안정감, 그리고 이런 비포장길에서 잡아주는 어떤 잔진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트레일블레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주행의 특성이 아닐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쉐보레 모델 하면은 좀 이런 편의나 안전사양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 광활하게 딱 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런 작은 차도 차박을 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은 그런 모델 선호 많이 하시죠. 제가 지금 2열을 다 눕혀놨는데 요 끝에서 끝에, 그러니까 1열 지금 조수석 쪽을 앞으로 바짝 당겨놨거든요. 여기에 끝에서 끝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볼게요. 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85mm. 저 같은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1785mm 굉장한데? 제가 비포장길에서도 원 없이 한번 속도를 내봤거든요. 역시 AWD 시스템 정말 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비포장길 잘 주행을 해줬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떤 장점 같은 거, 오프로드는 물론이고 아웃도어 차박, 요새 유행하는 차박, 뭐 캠핑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모델로 보입니다. 차가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비가 좀 많이 내렸고요. 제가 비포장 도로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뭐 오프로드나 또 아웃도어나 또 요새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차박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부분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네요. 트레일 블레이저 외관 디자인, 또 인테리어, 이 주행 특성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족한 게 없죠. 사실 이만한 차급에서 이만한 상품성을 갖고 있고 또 대부분의 감성에 만족할 수 있는 차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가격도 괜찮고 연비도 지금 거의 11에서 12km/L대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또 경제성도 있고요. 기본기 뛰어나고 또 경쟁차하고 비교해도 충분한 상품성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가 또 한국 GM이 개발을 주도했고 한국에서 생산되고 또 수출까지 하는 모델이죠. 뭐 요즘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수출도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요. 트레일 블레이저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오테일월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